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이 9회까지 꼭 총괄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치고 포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총괄적인 걸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됐던 영양생리학자가 됐던 또는 이제 이번의 경우는 유튜버가 오시거나 이렇게 한 걸 종합할 수 있게 먼저 총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노화, 면역 그리고 축산식품에서 특히 그 중에서 면역 노화와 피부 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하게 3개의 슬라이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노화의 앞에는 세포의 증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수정란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사람의 경우는 이제 자궁에서 그것이 이제 난할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세포 하나였던 것이 수정란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 2의 N승계로 이렇게 이제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제 난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포가 이제 증식이 되죠. 그럼 세포의 숫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학문적으로는 하이퍼플라시아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세포 이제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 세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하이퍼트로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되어집니다.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노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화 단계에서 이제 되어지는데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입니다. 면역. 그래서 세포의 증식, 그 다음에 노화, 다음에 죽음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증식과 죽음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 어떻고 면역 노화가 어떻고 피부 노화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식품에서는 그러한 노화를 방지해주는 안티 노화를 하는 성분들이 많은 아주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몇 개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사실은 목이 조금 제가 목소리가 참 이쁜 사람인데 오늘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구해 주시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 죽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점점점 나이를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해서 결국 노인이 되고 나면 이제 죽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사시대, 옛날 시대도 그렇고 역사시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왜 우리는 나이를 먹을까? 왜 우리는 죽을까라는 것. 특히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선사 시대 때도 그랬고 역사 시대 때 우리 진시황 같은 사람도 BC 210년에 뭐 볼로초를 갖다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도 보게 되면 동양이 됐던 서양이 됐던 이런 신선 사상 가지고 십장생도나 또 프랭크슈타인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간이나 어떤 부분 손상된 부분을 그냥 갖다 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손오공 같은 것들 머리를 떠서가지고 다 부리면 손오공이 여러 마리가 생기죠.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오래전부터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노화의 학설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학설들을 대개 합치면 한 300가지 여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포 수준의 노화학설과 분자적 수준의 노화학설 10가지 정도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뒤에다 놔뒀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로 하고 이걸 왜 제가 이걸 굳이 슬라이드를 넣냐면 그만큼 인간이 노화에 대한 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리타데이션 천천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 관심이 있어 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노화란 뭐냐? 첫째, 성장이 완료되고 아까 세포 숫자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런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 성장이 완료되고 정지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죽기 전까지의 과정이 노화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탄고지 오늘 이제 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이제 지방을 많이 먹는 이런 것이 면역력에 이제 오늘 주안점이 면역력 이쪽입니다. 그래서 면역노화, 피부노화에 그러면 그걸 저하시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리타데이션 시키느냐, 천천히 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이팝토시라는 용어와 네크로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에이팝토시는 세포가 프로그램 셀 데스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벌써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셀 데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쭉 살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 여기 보면 질병,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식생활 패턴, 저탄고지 같은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이 노화가 더 빨리 촉진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성염증이 되고 그 만성염증이 네크로시스라는 이제 세포 괴사라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은 하여간 어떻든 이제 앞에 조건은 프로그램 셀 돼서 PCD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은 ACD라고 하는데 이 요인에 의해서 이제 되어지는데 우리는 환경적인 요인의 식생활 패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절하냐에 대해서 노화를 촉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면역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죽음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늦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봐보게 되면 제일 시작은 DNA 손상이 있습니다. DNA 손상. 그래서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죠. 근데 DNA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단백질의 손상이 일어나고 세포막이 파괴가 되고 세포의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근본적으로 텔로미어의 길이가 빨리 더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조금 기억해 놓을 거는 우리가 음식을 저탄고지 식사를 했을 때는 DNA 손상을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다. 텔로미어의 감소 속도를 갖다가 리타데이션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다음 강의를 들었죠. 이것 강의는 이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입니다. 노화의 환경적인 요인에서 잘못된 식습관,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제일 먼저인 것이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가지고 장 건강을 나쁘게 한다는 얘기죠.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첫 번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분비와 면역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난번 4월 달에 제가 강의한 것은 내분비계 호르몬을 가지고 주로 얘기했고 작년 11월 달에 한 것은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면역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계를 통해서 만성염증이 유발되고 만성염증이 유발되니까 노화가 유발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김 원장님께서 다음 한 것은 이제 피부 질환, 장을 건강하게 해서 피부 질환을 적게 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게 하시겠다는 그런 쪽의 그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 정 박사님은 복부 지방 쪽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최 유튜버님은 마인드세트, 우울증과 연관돼가 마인드세트.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우리의 식습관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의 원인은 이제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 셀 데스, 노화의 유전적 요인에서 되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액시던털 셀 데스, 환경적 요인에서 되어지는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재밌는 슬라이드인데 우리 인간이 여기 보시게 되면 120세 정도, 다시 얘기하자면 환경적 요인을 배제했을 때 동물의 최대 수명이 한 120세 정도다. 이거는 이분의 이제 학설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길다고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적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한 120세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서 수명과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많이들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X좌표에는 어디 매스에 해당되죠? 지방의 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스팬은 Y좌표는 생명의 수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사람은 어떠세요? 제가 박스로 쳐놨죠. 여기에 푹 위로 올라가죠. 다시 얘기하자면 버디 매스가 한 7, 80kg 됐는데 소집하게 되는데 100세 나이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사람의 경우는 왜 이렇게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봤었을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DNA 리페어 시스템.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노화의 처음 시작은 DNA가 손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빨리 돼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DNA 리페어 액티비티가 사람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같은 체중에서 수명이 상대적으로 오래 가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먹는 저탄고지는 DNA의 그 손상이 적게 되어지고 그 DNA 손상이 적게 되어지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DNA 리페어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렇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관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게 해서 그래서 노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지 마지막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연구들 그 다음에 DNA를 세포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회복시키기가 하는 연구들 이런 연구를 세포 생물학적 노화를 이해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또 최근에는 항노화, 역노화까지도 거꾸로 가는 것까지도 연구하는 팀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노화 물질을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게 해서 장에서 흡수가 되게 해가지고 잘 흡수가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노화 물질, 대개 폴리머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어떻든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인간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내가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너무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길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노화에 영향하는 요인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녹색 색깔로 나오는 헬스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헬스 뉴트리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먹는 식품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헬스한 영양 즉 탄수화물을 적게 먹자는 게 운동이죠. 그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지 하도록 안티인플라메이션이 유도되어서 염증, 만성 염증을 줄여주도록 함으로 해서 노화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 걸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데미지를 주는 것인데 하여간 어떻든 이러한 쪽에서 봐서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세포가 증식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세포가 죽는 그 중간 과정인데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면역력이 중요하다. DNA의 리페어 시스템이 중요하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짧아지는 걸 갖다가 좀 늦춰주는 게 좋아하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식품이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우리 정명일 박사가 교수님 이거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는 강의를 제가 자료를 보내뒀더니 저는 이거 강의 시작하면 한 달 전쯤 보내줍니다. 며칠 내가 해가지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다른 연사님들이 이거 보시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괜찮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주기 아까 얘기했듯이 수정란이 만들어진 후에 2개로 4개로 8개로 2의 N우선을 이렇게 증가하는 데는 세포의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G1, S, G2, M이라는 셀 사이클을 통해서 세포가 하나였던 것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중에 작용하는 효소가 거기 CDK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즈는 효소와 사이클이라는 효소입니다. 이거 두 개 다 여러 가지 효소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졌을 때 셀 사이클이 잘 돌게 해가지고 세포 증식이 잘 일어나게 하는데 정상적일 때 위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셀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납정크 음식을 먹거나 또는 뭐 다른 몸에 해로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DNA가 복제가 일어나는 데서 이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데닌이라는 것은 티민하고 결합이 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레플리케이션이 복제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그 세포가 이제 죽어야 됩니다. 암으로 가거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빨리 스톱시키고 뭐예요? 이걸 리페어 시켜. 아까 리페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RB 프로테인이라는 P53이라는 단백질들이 바로 발현을 해가지고 셀 사이클을 도는 것을 어레스트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세포를 빨리 죽게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복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는 건데 그 P53이라는 단백질과 RB 프로테인은 여기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P53과 RB 프로테인이 셀 사이클을 도는데 거기 보시는 것 같이 체크 포인트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P53 이게 이제 튜머 서프레서랍니다. DNA 뮤테이션을 감시해가지고 A가 T와 결합되고 G와 C가 결합돼가지고 레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얘네들이 빨리 발현을 해가지고 셀을 어레스트 시켜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포 성장을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에 조건은 설명해 드렸죠. 셀 사이클 레귤레이터는 아까 얘기한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즈 사이클린 저거는 세포를 잘 주기를 돌게 하는 거고 이상이 생겼을 때는 체크포인트 프로테인으로 P53과 RB 프로테인 이거 말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 두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 DNA 손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정크 음식을 먹었어요.
또는 DNA 그래서 세포가 손상이 되고 성장 유전자 배양이 되게 되면 P53 단백질이 쫙 발현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아까 셀 사이클 도는 걸 어레스트 시켰죠? 중단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세포 분열을 억제시켜 버려요. 더 이상 셀 사이클 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거예요. 세포 자살은 뭐예요? 그 뮤테이션 되어진 그 세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P53 액티비티가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는 그림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위에 쪽에 보게 되면 어떤 스트레스나 UV나 DNA 데미지가 일어나면 빨리 세포를 리페어 시켜야 되는데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걸 리페어 시키는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크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증식이 딱 되고 나면 이제 노화가 된 뒤에 죽어야 됩니다. 죽었는데도 이제 두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PCD 프로그램 셀 데스와 그 다음에 이제 accidental cell death ACD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A 파트 C 쪽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괴사 쪽 accidental cell death 거기에 물리적 세포의 물리적 선성, 산소의 결핍, 독성 화학물질의 노출, 병연성 미생물 감염 이런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먹는 식품이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만성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세포가 촉진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염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어떻게 하든지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축산식품에는 이 염증 억제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세포의 운명은 아이파토시로 죽정과 그렇지 않으면 네크로시스 죽는데 여기 보시는 엑스레이나 UV나 아더스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되면 그런 에이징이나 캔서가 되어지고 그것을 잘 우리가 조절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가 수정란을 만들어주는 데 증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노화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노화 단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노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 면역계입니다. 면역계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구조와 경로로 구성된 방어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성 면역계와 후천성 면역계, 선천성 면역계는 여러분들이 병원군이 딱 들어오면 그냥 가서 바로 작동하는 겁니다. 작동해가지고 그 병원균을 죽이는 것이 선천성이죠. 근데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그냥 정상 상태로 유지돼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실패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몸속에서는 후천성 면역계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천성 면역계로는 여기 얘기하는 세포들, 이제 세포를 딱 오게 되면 여기 세포가 딱 병원군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잡아먹어야 되겠죠? 빨리 초동 번식이 많이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파고사이토시스, 잡아먹는 세포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백혈구 세포들을 포함해가지고 마크로파지 아주 잡아먹는데 식균작용을 하는데 좋은 것. 또 NK셀 여러분 광고에 많이 나오죠. NK셀 이거 바로 선천성 면역계 이것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하는 이런 거와 그 다음에 가용성 인자 단백질들이 관여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성 면역계에서 잘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질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해서 적절한 식품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발달해서 되어지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하게 되면 후천성 T셀과 B셀이 관여해요. T셀은 사이토톡스 T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병원군을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셀은 그 B셀이 플라즈마 셀이라는 셀로 변번이 돼가지고 그것이 엔티바디를 만듭니다. 그 병원군에 대한 엔티젠에 대한 엔티바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쪽 인네이터 이뮤 시스템이 바로 선천성 면역계에 해당합니다. 들어왔을 때 바로 방어하는 것들이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족할 때는 셀 메디에이트 이뮤니티는 T셀이 관여하는 것이고 엔티바디 메디에이트 이뮤 시스템은 플라즈마 그러니까 B셀이 관여해가지고 플라즈마 셀로 전변되어가지고 엔티바디를 만들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에 관계되는 세포, 후천성 면역에 관계되는 세포는 제가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과 잘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저런 것들이 제일 작동이 늦어진다. 그게 뭐예요? 면역 노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노화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이 혈액 내 면역 세포인 백혈구가 노쇠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에 되어집니다. 백혈구. 그래서 면역 반응이 쇠퇴하고 조절에 장애가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 면역 노화의 주요 특징은 제일 첫 번째가 선청성과 획득성 면역 두 시스템이 다 진행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조심해요. 이런 면역 노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다 숙명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게 다 면역 노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속도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것. 그래서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아군과 적군을 인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을 자기 것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질병들이 있냐고 합니다. 특히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하여튼 어떻든 이런 것들은 염증 현상을 유발하고 염증이 되어져 가지고 노인성 질환에 관련되어지는 거기 죽상경화증, 근육감소증,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다 걸리게 되고 신호 전달 체계가 뭉그러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탄고지 식사를 하게 되면 특히 양질의 축산물을 먹게 되면 이 면역 시스템의 T셀 조절하고 B셀, 그 다음에 대식세포, 마크로파지, 덴드리틱셀은 여러분들 이 페트롤과 비슷해요. 혈관속에 계속 돌다가 병원이 들어오면 가서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이 덴드리틱셀이 이제 B셀과 T셀을 가서 하는데 엔티젠 프리젠트 셀로 얘네들이 작동하는 세포. 하여튼 어떻든 백혈구 신장, 염증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그런 저탄고지 식사가 그런 거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피부 노화를 좀 얘기하는 사실은 면역 노화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번에는 뭐 비유티풀 저탄고지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 노화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그래서 내적 요인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 셀 개수와 비슷한 개념이고 외적 요인은 엑시소던 셀 개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래서 내적 요인은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프로그램이 되어져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논외로 치고 오늘은 이제 외적 요인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은 제일 첫 번째가 자외선입니다. 아마 다음번 김 원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시겠지만 자외선이 이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활성산소 레디칼이라 프리 레디칼이라고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뒤에 자료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 그래서 항산화제고 풍부한 식품, 저탄고지 식단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그 다음에 흡연, 열, 피부 이런 것들을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에피더미스 파트가 있고, 더미스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더미스라고 그래가지고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 그림으로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 되어 있죠. 여기에 아주 피부가 잘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져 있고 거기에 제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관여하는 세포들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관여해가지고 우리 피부를 보호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이제 면역 시스템들이 이제 작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천성 면역계와 후천성 면역계가 똑같이 관여하고 그래서 그것에 관여하는데 물리적 장벽에는 각질층 그렇죠? 아까 얘기해서 세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 피지와 땀 이런 것들이 또 화학적 장벽으로 항균 펩타이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침이나 코 같은 데서 항균 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개구리 같은 것들은 양소리는 피부에서 이런 걸 많이 만들어낸 건데 그것이 이제 항균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진화한 과정 중에서 동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런 항균 펩타이드와 면역 세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후천성 면역계는 아까 얘기한 T셀, B셀 이것에 한 것이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럼 이런 피부 노화에 이제 일어났을 때 기능적 변화는 제일 첫 번째가 상처 치유 능력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한번 상처가 나고 나면 이것이 빨리 젊었을 때는 빨리 그것이 저거 해가지고 정상적 복구가 되는데 능력이 저하. 저는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저하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피부 면역에 관계되는 이런 기능 시스템이 작아고 종양도 피부 면역 종양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비타민 D의 합성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기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은 피부에서부터
우리가 프로바이타민 D를 가지고 해서 전변시켜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골다공증.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 피부 노화도 무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항산화 기능이 저하되어지고 그래서 항산화 기능, 산소 레디컬을 갖다가 이거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기능이 저하되어지고 그래서 피부 노화에 잘 일어난 피부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식이요법을 실천해가지고 피부 노화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제가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챗GPT 좀 많이 사용하라고 제가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제가 그래서 챗GPT에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아들 지금 큰 아들이 와 있는데 챗GPT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이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어떻든 챗GPT를 이용하면 이런 쪽 식품에 대한 이런 자료는 잘 만들어져 퍼펙트하게 거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꼭 챗GPT를 한 후에는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보시게 되면 항산화제 섭취, 오메가 지방산, 콜라겐, 물 섭취, 설탕과 가공식품 줄이기, 저탄고지죠? 녹차 이런 항산화제 같은 걸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챗GPT를 굳이 여기다가 놓는 이유는 피부 노화 예방 같은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거는 수억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축산식품 쪽에 넘어가게 되면 안티 노화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품에 포함된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나 생체 대사산물에 생리활성 물질에 여기 면역 조절 단백질, 항균 단백질, 항산화 단백질, 항암 단백질.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항염증 단백질. 이 항염증 단백질은 위에 표현되어져 있는 상기 물질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무지하게 저하다. 거기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생체 대사산물. 우리가 포유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카르니틴서부터 글루타치온, 요새 글루타치온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의 성분은 이제 펩타이드 계통, 아미노산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스쿼알렌이나 DH나 EPA는 지방산으로 만들어지는 것. 어떠하든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대개 카르니틴 예를 들자면 간, 신장 같은 데서 만들어가 어디에가 저장되냐면 근육에 가서 저장돼요. 크레아틴도 근육에 가서 저장되어지고 그러니까 안세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몸을 항염증으로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유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펙터스 팩터 해가지고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고 계란에도 많이 있습니다. 계란에 보게 되면 안티박테리얼,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저걸 하는 것들, 캔서, 인플라메이션, 옥시단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는 보고입니다. 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탄고지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것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약하지만 카르니틴 성분만 하나 가지고 예를 들자면 간, 신장 또는 뇌에서 만들어져요. 어디로 가요?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여러분들이 고기를 잘 먹게 되면 크레아틴도 마찬가지예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축산식품이 많이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자유활성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 안 하겠고 이따가 질문 시간에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 그래서 하여간 이런 프리 레디칼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잘못 알려져가지고 프리 레디칼은 무지하게 몸에 나쁜 걸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어느 양이 있어야만이 돼요. 면역력 증진하는 데도 이 프리 레디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탄수화물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이것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O2 여기 해가지고 나와져 있는 거죠. 이 프리 레디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리 레디칼이 적정 수준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너무 많은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거기 제가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SOD, 카탈레이즈, GPX 이것이 중요한 그런 것인데 얘네들이 소거를 못하면 얘네들이 없애를 못하면 OH 하이드록실레이션 되어져. 이것이 단백질이나 리피드를 페록시데이션 산화 과산화시키고 DNA 데미지를 여기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건 아주 또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적당량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에 축산물이
또 특히 글루타티온까지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거기 글루타티온 퍼렉시데이즈가 세 번째인 GPX가 바로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보시도록. 그래서 활성산소는 TCA 사이클 중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대사에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우리 생체 내 면역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이것이 과하게 되었을 때는 DNA 손상이나 단백질의 손상, 퍼럭시데이션이나 리피드 퍼럭시데이션이 일어나서 된다. 우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렉토페린서부터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되고 계란에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고 결론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상관입니다. 우리가 노화 연구를 추진한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수면 연장에 있지 않다. 여러분 수명 연장만 되어진다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안 될 겁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잘 가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수면 연장은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이 functional longevity라는 말을 써놨는데 단순 수면 연장이 아니라 기능적 장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건강해서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딱 94세에 딱 우리 저 막내 동생네 부부고 식사하고 딱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나는 저도 그렇게 죽고 싶은데 이제 그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기능적 장수를 잘하다가 건강하게 있다가 가는.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고생하는 단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에 대한 나의 극복 방안은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사지 못하지만 저는 60세에 제가 축산 발활리교를 만든 후에 내가 앞으로 여성을 어떻게 하느냐 젊음의 특성을 유지하자.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망감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민첩성을 가지고 이게 젊은이들의 특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비전 재정립과 도전적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타인과의 환경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실행력을 해주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세상은 건강한 세상을 마는데 나의 삶의 비전이고 그런 측면에서 남은 여생은 젊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살자. 마지막 이제 그것이 메멘트 모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멘트 모리 기억하라. 메멘트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게 됩니다. 그 birth와 death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컨텐트가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이 컨텐트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해서 하느냐. 그것은 삶의 모양과 색깔이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우리한테 오는 숙명이다. 죽음의 숙명이다. 여기 박스로 쳐준 게 우리 저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남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여기 마신 저기 분이 저한테 매일 아침에 글과 그림과 음악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거기 이게 써놓은 것입니다. 죽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죽는 과정 중에서 나의 죽음을 갖다 이 숙명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잘 사느냐 하는 것,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느냐. 삶의 모양과 색깔은 여러분들이 먹기 나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책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와진 책인데 제가 노화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가지고 아주 해놓은 책이니까 보시고 여기 슬라이드는 이제 면역노화, 피부노화, 억제식품. 이거는 매번 제가 할 때마다 보여주는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동물성 식품, 건강한 지방, 신선한 채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건과로 항산화 물질 함유식품을 꼭 먹도록 하고 요게 이제 마지막 PPT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소화기로 가겠죠. 그래서 소화기 내에 장내 미생물의 변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탄고 식사를 잘 하게 되면 미생물 계통 그 중에서 이제 전에 했던 얘기인데 프로미큐터스 계통의 미생물들을 좀 줄여주고 박테로이드스 계통의 미생물들을 좀 늘립니다. 그러면 장 건강에 좋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사성 질환 발생을 저하시키고 오늘 이제 아마 김 원장님께서 해주실 테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분비계와 면역계, 내분비계와 면역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데 내분비계와 면역계에 이런 영향을 주고 그것이 간이나 지방이나 피부에 건강한 것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최종 썸머리이지만 중요하고 내가 꼭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탄고지는 리폴라이시스 지방을 분해시켜주고 단백질도 분해시킨다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옥시데이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방을 산화시키죠. 그래서 아세틸코일을 만들고 케톤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글루네오제신에 있어서 글루코즈를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프로테인의 브레이크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의 손상이 더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탄고지 할 때 주의할 것은 지방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해서 단백질을 먹으라 합니다. 자, 이상 제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